파트 1. 욕망의 시작, 붉은 유혹. 1. 낡은 갤럽과의 권태기. 2008년 12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도 칼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제 발이 되어주던 125cc 스쿠터 갤럽은 그날도 골골거리고 있었죠. 시동을 걸 때마다 터져 나오는 쇳소리는 마치 제발 나 좀 놓아달라는 비명 같았습니다. 퇴근도 없이 일하던 제게 갤럽은 유일한 친구이자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2. 자유의 희망처럼 다가온 12400. 그날은 배터리가 또 방전되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센터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 한 구석, 전 신기루를 본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붉은색 연료 탱크, 묵직한 4기통 엔진, 그리고 크롬 빛으로 번쩍이는 머플러, 혼다 12400이었습니다. 제 키를 온전히 받아내줄 것 같은 듬직한 체구. 저 녀석을 타고 도로를 달린다면 스쿠터의 답답함이 아니라 4기통의 실크 같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멋져불어. 3. 철학탐정의 호기심, 그리고 무지의 발견. 단순한 바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상징이었죠. 센터에 도착해 자만원을 주고 배터리를 교체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온통 그 붉은 실루엣 뿐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슬쩍 던진 한마디. 사장님, 저 빨간 놈 12400 말입니다. 얼마면 구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은 장갑을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250 정도 주면 상태 좋은 놈 업어오지. 근데 총각, 소형 면허는 있어? 면허? 저는 당황했습니다. 98년도에 원동기를 땄고 일종 보통 면허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사장님의 다음 말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건 원동기로 안 돼. 이종 소형 따로 따야 해. 근데 그거 합격률이 20%도 안 될걸? 굴절해서 다 떨어져. 4. 우만한 도전장의 제출. 합격률 20%? 굴절? 탐정이 오기였을까요? 아니면 젊은 날의 오만이었을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시티로 배달까지 해본 내가 스쿠터로 다져진 몸인데 면허 시험이 어려워봤자지. 저는 그 길로 인터넷을 뒤져 시험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12월의 칼바람보다 더 시린 6.5기라는 고행길의 시작임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기어가 N단에서 지옥의 1단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트 2. 지옥의 회전문, 정신 혼미의 굴절. 1. 강서 시험장의 서늘한 공기. 2008년 11월 17일 첫 시험날의 공기는 유난히도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타기엔 면허시험장의 미라주 250은 생각보다 낮고 묵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갤럽으로 다져진 균형 감각이다. 한 번에 끝내고 사장님께 전화해야지. 2. 일단의 저주, 사라진 기억. 다음 응시자 박장동 씨 출발하세요. 안내방송과 함께 1단을 넣고 클러치를 떼십니다. 바이크가 묵직하게 전진하며 대망의 첫 번째 굴절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노란 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뇌회로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바이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울컥거리며 요동쳤고 앞바퀴는 이미 노란 선을 비웃듯 넘어가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분명 핸들을 돌렸는데 몸은 굳어버렸고 시선은 바닥에 꽂혔습니다.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그 짧은 몇 초간의 기억이 삭제되었습니다. 3. 삑. 탈락입니다. 무심한 전자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감독관이 달려와 단호하게 빨간 깃발을 흔들더군요. 바이크를 뺏기듯 넘겨주고 코스를 걸어 나오는데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대기석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거봐, 너도 별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탈했습니다. 10년 넘게 바이크를 탔다는 자부심이 노란 선 하나의 처참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낡은 갤럽의 엔진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형씨, 소형 면허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라고 비웃는 것 같았죠. 4. 화요일의 기부천사. 그날 이후 제 일상은 화요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시험 보는 날. 하지만 결과는 늘 복사해서 붙여넣기였습니다. 2차 시기 진입하자마자 탈락. 3차 시기 첫 코너 졸다 발 내림. 4차 시기 정신 차려보니 이미 코스 밖. 강서에서 떨어지면 서부로, 서부에서 떨어지면 다시 강서로. 저는 어느덧 면허시험장에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비 6,000원은 어느덧 국가에 바치는 정기 기부금이 되었고 제 자신감은 12월의 기운처럼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5. 철학탐정의 고뇌 왜? 라는 질문. 탐정은 실패해서 단서를 찾습니다. 4번의 탈락 끝에 저는 차분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들 1단으로 가는데 80%가 떨어지는가? 왜 핸들을 돌리면 바이크가 서버리는가? 인간의 무지와 오만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코스에는 본질적인 공략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파트 3. 2단의 미학, 굴절을 이겨내다. 1. 12월 9일 6전 6기의 전장. 2008년 12월 9일 어느덧 6번째 도전입니다. 강서 시험장의 바람은 차를 애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5번을 떨어지며 제가 찾아낸 단서는 하나였습니다. 1단의 예민함이 나를 망친다. 인간의 욕심이 1단이라면 2단은 홍익의 여유입니다. 2. 발상의 전환. 2단 출발. 다음 응시자 박장동 씨. 심호흡을 하고 미라주 250에 올랐습니다. 남들은 다 1단에서 벌벌 떨 때 저는 조용히 기어를 한 칸 더 올렸습니다. 2단. 엔진의 힘은 묵직하게 깔리고 클러치를 떼자 바이크가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전진했습니다. 3. 전설의 굴절 통과. 마의 굴절 코스. 핸들을 꺾는 순간 바이크가 울컥거리지 않았습니다. 2단의 넉넉한 회전수가 제 몸을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시선은 이미 코스 끝을 향했고 바이크는 마법처럼 노란 선 사이를 유연하게 가르며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굽이길도 너무 힘을 주면 꺾인다는 것을요. 2단의 여유. 그것이 제가 6주 만에 찾아낸 정답이었습니다. 4. 합격입니다. 마지막 직선을 지나 멈춰 섰을 때 감독관의 무심한 합격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했습니다. 면허증에 찍힌 이종 소형 석자를 보며 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저 빨간 사기통 바이크는 내 거다. 파트 4. 기쁨 뒤에 찾아온 기막힌 정적. 1. 횟집 수족관의 참변. 면허증을 가슴에 품고 의기양양하게 횟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평소 들리던 기보기의 기분 좋은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 그리고 수족관 속엔 70만원어치의 광어와 우럭들이 하얗게 배를 뒤집고 떠 있었습니다. 누전으로 모터가 멈춰버린 겁니다. 2. 배상은 안 했지만 씁쓸함은 내모. 하지만 참 묘하더군요. 6전 5기 끝에 면허를 따온 바로 그날 수백 마리의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진 걸 지켜보는 기분이란. 합격의 환희는 순식간에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 12400은 신기루처럼 면허를 따면 당장이라도 그 멋진 바이크를 타고 전국을 누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게 상황도 어수선해지고 250만 원이라는 거금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였죠. 결국 전 합격한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제 낡은 갤럽 스쿠터의 악셀줄을 새로 갈며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4. 철학탐정의 엔딩. 면허증은 자유의 약속. 비록 꿈꾸던 바이크를 즉시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 제 지갑 속 면허증은 당당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현 뒤에 또 다른 허탈함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굴절을 통과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기여를 한 단계 높여보십시오. 비록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도전 자체가 당신을 이미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철학탐정 동자였습니다.